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동기와 스레딩 기초의 9번째 주제, 취소를 다룹니다. 캔슬레이션 토큰과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라는 두 객체를 중심으로 실행 중인 작업에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를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협조적 취소라는 개념입니다. 호출자가 작업을 강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신호만 보내고 작업 코드가 스스로 정리하고 빠져나오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왜 협조적 취소라는 까다로운 모델을 도입했을까요? 시간을 되돌려보면 C# 1.0 시절에는 thread.abort 메서드로 다른 스레드를 그냥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NET 코어부터는 이 메서드가 플랫폼 not supported exception을 던지며 사실상 폐기됐죠. 이유는 강제 종료가 너무 많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트랜잭션 중간에 죽으면 자료 구조가 절반만 갱신된 상태로 남고 파일 핸들이나 소켓, 락 같은 자원이 해제되지 않은 채 스레드가 사라집니다. 정적 생성자가 도중에 멈추면 그 타입 전체가 사용 불가능해지고요. 네이티브 호출 중에는 어보트 예외가 즉시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강제 종료는 프로세스의 일관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NET은 협조적 취소라는 모델로 갈아탔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 기반한 모델인데요. 첫째, 호출 측은 신호만 보냅니다. 캔슬 메서드는 그저 플래그를 켤 뿐 어떤 스레드도 죽이지 않죠. 둘째, 작업 측은 안전한 시점에 스스로 종료합니다. 루프 사이, IO 사이, 작업 단위 끝에서 토큰을 확인하고 자원을 정리한 뒤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모델은 데이터 일관성을 지키는 책임을 작업 코드에 넘기지만 그 대가로 어떤 강제 종료보다도 안전해집니다. 이 그림이 두 방식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은 thread.abort, 즉 강제 종료입니다. 파일 쓰기 중인 스레드를 외부에서 갑자기 끊어버리니 파일 샌들이 누수되고 자료 구조가 불일치 상태로 남습니다. 반면 오른쪽 협조적 취소는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캔슬 메서드는 신호만 발송하고 작업은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로 직접 확인한 뒤 파이널리 블럭에서 핸들을 안전하게 해제하고 종료합니다. 결과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된 상태로 작업이 끝나죠. 우리가 앞으로 다룰 모든 패턴이 오른쪽 그림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두 객체의 역할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 줄여서 CTS부터 보죠. 이 객체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쪽, 즉 발신기입니다. 책임은 세 가지입니다. 캔슬이나 캔슬 애프터 메서드로 취소를 시작하고 토큰 속성으로 작업에 전달할 캔슬레이션 토큰을 만들어내며 디스포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므로 유징 블럭이나 디스포즈 호출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를 잊으면 누수가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캔슬레이션 토큰입니다. 이쪽은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역할이고 가벼운 스트럭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공하는 기능은 네 가지죠. is cancellation requested property로 상태를 조회하고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로 예외를 트리거하며 register 메서드로 콜백을 등록하고 wait handler로 블로킹 되기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토큰은 스스로 취소를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자신을 만든 CTS의 신호를 감지할 뿐이죠. 이 비대칭이 보안과 책임을 분리합니다. 작업 측은 토큰만 받았으니 외부 취소를 강제할 수 없고 호출 측만 CTS를 가지므로 취소 시점을 통제합니다. 이 코드가 두 객체가 함께 동작하는 가장 단순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CTS를 유징으로 생성하고 두 번째 줄에서 그 CTS의 토큰 프로퍼티를 받아 별도 변수에 저장합니다. 네 번째 줄에서 두 워크 어싱크 메서드에 토큰을 인자로 넘겨 작업을 시작하죠. 그리고 1초 정도 기다린 뒤 일곱 번째 줄에서 CTS의 캔슬을 호출해 외부에서 취소 신호를 보냅니다. 마지막에 await로 작업을 기다리면서 operation cancelled exception을 잡아내죠. 이 흐름이 협조적 취소의 골격이고 앞으로 보게 될 모든 패턴은 이 구조의 변형입니다. 이 구조를 비유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는 공사장의 비상정지 버튼이고 캔슬레이션 토큰은 그 버튼 신호를 받는 작업자의 이어폰입니다. 감독은 호출자 역할이고요. 비상정지 버튼, 즉 캔슬을 누르면 작업자는 이어폰으로 정지 신호를 듣습니다. 신호를 들은 작업자는 들고 있던 도구를 바닥에 안전하게 내려놓고 파이널리 블럭에서 자원을 해제하고 작업장을 나오는 거죠. 핵심은 감독이 작업자의 손을 잡아채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독은 신호만 보내고 멈출 책임은 어디까지나 작업자에게 있습니다. 이 비유를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코드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그려질 겁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두 객체 사이의 신호 흐름을 보여줍니다. 왼쪽 파란 박스가 호출자가 소유하는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고 오른쪽 초록 박스가 작업이 보유하는 캔슬레이션 토큰입니다. 두 화살표를 보세요. 초록색 화살표는 토큰 전달,
즉 토큰 프로퍼티를 통해 CTS가 작업으로 토큰을 건네주는 흐름이고요. 노란 점선 화살표는 캔슬 호출이 만들어낸 신호가 토큰에 도달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박스맨 아래를 보시면 취소 시작 불가라고 적혀있죠. 토큰은 신호를 감지만 할 뿐 스스로 취소를 시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비대칭이 곧 책임 분리예요. 이제 가장 단순한 동작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메인 메서드 안에 협조적 취소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어요. 9번째 줄에서 cancel after time span from second 1을 호출해 2초 뒤 자동으로 취소 신호를 발사하도록 예약합니다. 그러고는 count async에 토큰을 넘기죠. 이번에는 count async 메서드 내부를 보겠습니다. 25번째 줄에서 매 반복마다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로 토큰을 확인하고요. 27번째 줄을 보시면 task.delay 자체에도 토큰을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합니다. 토큰이 두 곳에서 동시에 감시하고 있는 셈이죠. 실행하면 카운트가 잠깐 출력되다가 취소된 정상으로 깔끔하게 끝납니다. 짧지만 모든 핵심을 담은 예제입니다. 취소 패턴은 상황에 따라 권장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표가 자주 만나는 6가지 상황과 표준 패턴을 정리한 것이에요. 어싱크 메서드 안에서는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를 씁니다. 그래야 TPL이 작업을 캔슬드 상태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CPU 집약 루프에서는 is cancellation requested를 검사한 뒤 브레이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BCL 비동기 호출에서는 토큰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고 타임아웃에는 cancel after를 쓰며 유징은 필수입니다. 다중 조건에는 create linked 토큰 소스로 오화 결합을 하고 콜백은 토큰의 레지스터에 넘기되 디스포즈를 잊지 마세요. 이 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들춰보게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주 실패하는 지점도 미리 짚고 갈게요. 첫째,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을 일반 익셉션으로 잡아 에러 로그를 남기면 진짜 오류와 정상 취소가 섞여서 디버깅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토큰을 받아놓고 하위 호출에 전달하지 않으면 그 아래는 취소되지 않아요. 셋째, 태스크런 안에 람다에 토큰을 캡처만 하고 정작 태스크런 자체에는 토큰을 넘기지 않으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가 그냥 무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디스포즈하지 않으면 레지스터된 콜백과 타이머가 남아 메모리가 누적되죠. 이 네 가지는 본문 뒷부분에서 한 번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취소를 감지하는 두 가지 방식을 차근차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is cancellation requested, 즉 폴링 방식입니다. 5번째 줄에서 매 반복마다 토큰의 상태를 직접 검사하고요. 7번째 줄에서 클린업 버퍼스로 정리 작업을 한 뒤 8번째 줄에서 리턴으로 메서드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턴으로 빠져나오면 TPL은 작업이 정상적으로 끝났다고 본다는 거예요. 즉, 태스크 스테이터스가 ran to completion이 됩니다. 호출자 입장에서는 이게 취소된 건지 아니면 일을 다 마친 건지 구분할 방법이 없죠. 반면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는 다릅니다. 5번째 줄을 보세요. 토큰이 취소됐다면 한 줄이 operation cancelled exception을 던집니다. 그러면 TPL은 작업의 상태를 태스크 스테이터스 cancelled로 전환하죠. 이 상태는 await 호출자에게 operation cancelled exception으로 다시 전달되고 task.is cancelled 프로퍼티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취소지만 호출자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싱크 메서드는 거의 항상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를 씁니다. 호출자가 취소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finally나 try catch 정리 로직이 길게 늘어진다면 is cancellation requested로 폴링한 뒤 정리하고 자연 종료하는 쪽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을 섞어도 됩니다. 무거운 정리는 폴링으로 분기하고 끝부분에서 throw if 상태를 명확히 만드는 식이죠. 이게 둘을 섞은 실제 모습입니다. 7번째 줄에서 폴링으로 취소를 먼저 감지하고요. 9번째 줄에서 플러시 파셜 어싱크로 부분 결과를 저장하는 비동기 정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번째 줄에서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를 호출해 작업 상태를 캔슬드로 명확히 전환하죠. 마지막으로 finally 블럭의 클린업으로 동기 정리까지 마무리합니다. 정리 흐름을 깔끔하게 제어하면서도 호출자에게는 취소됐다는 신호를 분명히 전달하는 실무에서 자주 쓰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매 반복마다 throw if를 호출하면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얼마나 가벼운지 IL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워커 클래스를 보면 체크 메서드는 그냥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 한 줄이고 폴 메서드는 is cancellation requested 프로퍼티를 그대로 반환합니다. 이 두 메서드를 컴파일했을 때 실제 IL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체크 메서드의 IL 골자예요. 단 두 줄짜리 명령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명령인 LDR가 .s는 토큰의 주소를 스택에 올리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 콜로스로우 if cancellation requested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cancellation 토큰이 struct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박싱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주소 한번 로드하고 메서드 한번 호출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가벼운 형태죠. 그럼 실제 .NET 런타임은 throw if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을까요? 이 코드가 그 요지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먼저 is cancellation requested를 한번 검사하고요. 취소된 경우에만 다섯 번째 줄에 throw operation canceled exception을 호출합니다. 이 예외 발생 코드는 별도 메서드로 분리되어 있어 인라이닝 되지 않으며 Z 컴파일러 가입 분기를 콜드패스로 최적화합니다. 핵심은 취소되지 않은 일반 경로, 즉 핫패스는 두 번의 필드 읽기와 한 번의 비교만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매 반복 호출에도 거의 공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작은지 벤치마크 단넷으로 측정한 코드입니다. 메모리 다이아그노서 어트리뷰트로 할당까지 같이 측정하고요. 폴 메서드는 is cancellation requested를 호출하고 throw 메서드는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를 호출합니다. 두 메서드 모두 취소되지 않은 일반 경로를 측정하는 거죠. 결과를 보시면 충격적일 정도로 가볍습니다. is cancellation requested는 약 0.5 나노초이고요.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도 취소되지 않은 경우는 약 0.6 나노초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힙 할당은 0바이트예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루프 안에서 매반복 호출해도 성능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능 때문에 안 쓴다는 건 잘못된 절약 시도예요. 오히려 안 써서 취소가 누락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물론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취소가 실제로 발생해서 예외가 던져지는 경우는 비용이 큽니다. 일반 예외와 똑같이 스택 워킹과 예외 객체 할당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크로초 단위 비용이 들죠. 하지만 이는 작업 종료 경로에서만 한 번 발생하는 일이니 전체 작업 시간 대비 무시 가능합니다. 핫패스는 가볍고 콜드패스만 무거운 셈이에요. 취소를 가장 자주 활용하는 곳이 바로 타임아웃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 생성자에 타임스팸 프롬 세컨드 5를 그대로 넘기고 있습니다. 5초 후 자동으로 캔슬을 발사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줄 주석에 보이는 캔슬 애프터 5000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그 토큰을 HTTP 클라이언트에 get 스트링 어싱크에 전달하고요. 여덟 번째 줄을 보시면 캐치에 when 필터로 cancellation requested인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발사한 타임아웃이 맞을 때만 잡을 수 있죠. 이것이 타임아웃의 가장 표준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호출자가 이미 토큰을 줬는데 그 위에 추가로 5초 타임아웃까지 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링크드 토큰을 만들어서 두 토큰을 5와 결합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취소되면 작업이 멈추는 구조죠. 코드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패치 어싱크 메서드를 보세요. 첫 번째 줄 시그니처에서 호출자 토큰을 콜러라는 이름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5초 타임아웃 전용 CTS를 만들고 네 번째 줄에서 create linked 토큰 소스로 콜러와 타임아웃 토큰을 묶어 linked CTS를 만듭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linked 토큰을 HTTP 호출에 넘기죠. 그리고 11번째와 12번째 줄을 잘 보세요. 캐치 웬 필터로 타임아웃 CTS가 취소됐고 콜러는 취소되지 않았다는 조건일 때만 타임아웃 익셉션으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해야 호출자가 직접 취소했을 때와 타임아웃 만료를 구분할 수 있죠. 모든 CTS를 유징으로 감사 자원이 새지 않게 한 점 더 주목해주세요. 이 그림이 링크드 토큰 소스의 동작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쪽 위 파란 박스는 상위에서 받은 콜러 토큰이고 왼쪽 아래 주황 박스는 캔슬 애프터 5초로 만든 타임아웃 토큰입니다. 가운데 회색 박스의 크리에이트 링크드 토큰 소스가 두 토큰을 5와 결합해 오른쪽 초록 박스에 링크드 토큰을 만들어냅니다. 핵심은 그림 아래 설명에 있어요. 두 토큰 중 하나라도 취소되면 링크드 토큰도 취소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호출자 취소와 타임아웃 만료를 둘 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함정이 유징을 빼먹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에 잘못된 라고 적혀있죠. 네 번째 줄을 보세요. 타임아웃 CTS를 만들면서 유징을 빼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의 링크드 CTS도 마찬가지고요. 일곱 번째 줄 주석에 적힌 그대로 두 객체가 가비지 컬렉션 될 때까지 타이머와 콜백이 살아있게 됩니다. 캔슬 애프터는 내부에 타이머를 등록하고 크리에이트 링크드 토큰 소스는 부모 토큰에 콜백을 등록하기 때문이에요. 짧은 작업에선 티가 안 나지만 분당 수백 건을 처리하는 서비스에서는 빠르게 누수가 쌓입니다. 다음으로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 처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사람들이 놓치는 함정이에요.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일반 익셉션 한 줄로 모든 예외를 잡고 있습니다.
7번째 줄에서는 로그 에러로 기록하고 8번째 줄에서는 사용자에게 오류 다이얼로그를 띄우죠. 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취소 버튼을 눌렀는데도 오류 발생 팝업이 뜬다는 점입니다. 로그도 진짜 오류와 정상 취소가 같이 섞여서 나중에 디버깅할 때 노이즈가 엄청나집니다. 취소는 오류가 아니에요. 올바른 모습은 이거예요. 5번째 줄에서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을 따로 잡는데 웬 필터로 내가 넘긴 토큰이 취소된 경우 인지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 8번째 줄에서는 에러가 아니라 인포 레벨로만 로그를 남기죠. 그리고 10번째 줄의 일반 익셉션 캐치는 진짜 오류만 처리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사용자에게는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고 로그에는 진짜 오류만 남게 됩니다. 웬 필터를 쓰는 이유는 라이브러리 내부 타임아웃 같은 다른 출처의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을 일반 예외로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태스크.웨이트 올이나 패럴렐 다포처럼 여러 태스크를 한꺼번에 다루는 경우 예외는 어그리게이트 익셉션으로 묶여 들어옵니다. 5번째 줄에서 어그리게이트 익셉션을 잡고요. 7번째 줄에서 인너 익셉션들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9번째 줄처럼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은 컨티뉴로 건너듭니다. 그리고 10번째 줄에서 진짜 실패만 로그로 남기죠. 어그리게이트 익셉션 다텐들 메서드도 같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토큰 전파입니다. 이게 정말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줄 시그니처에서는 토큰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줄을 보세요. db.save 어싱크에 토큰을 안 넘겼습니다. 네 번째 줄 http post 어싱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는 5번째 줄에서야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를 호출합니다. 하지만 그땐 너무 늦었어요. db 저장과 http 포스트가 이미 다 끝난 상태죠. 작업 자체는 취소되지 않은 거예요. 토큰을 받은 시그니처를 보고 취소된다 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모습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모든 비동기 호출에 토큰을 마지막 인자로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BCL 비동기 메서드는 거의 모두 캔슬레이션 토큰을 받는 오버로드를 제공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메서드는 취소되지 않으니 토큰을 받았다면 끝까지 넘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로슬린 분석기의 CA 2016 규칙도 이걸 잡아내고요. 태스크런을 쓸 때는 약간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8번째 줄을 보면 람다 내부에서 토큰의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를 호출하고 있죠. 그리고 12번째 줄을 잘 보세요. 태스크런의 두 번째 인자로도 토큰을 한 번 더 전달합니다. 왜 두 곳에 다 넘길까요?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토큰은 작업이 스케줄러 큐에 있는 동안 취소가 요청되면 시작도 안 하고 캔슬드 상태로 끝나도록 합니다. 람다 안의 throw if는 작업이 시작된 후에 취소를 처리하고요. 두 시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합니다. 흔히 빠뜨리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한 가지 더. 의도적으로 이 작업은 취소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할 때는 네 번째 줄처럼 캔슬레이션 토큰 단논을 넘깁니다. 널이나 디폴트를 넘기는 대신 논을 쓰면 취소를 받지 않는 게 의도였다는 점이 코드로 분명하게 드러나죠. 코드 리뷰 때 왜 토큰을 안 넘겼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협업할 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캔슬레이션 토큰을 받지 않는 오래된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취소시킬까요? 이때 등장하는 게 레지스터 콜백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토큰의 레지스터 메서드에 취소되면 stream.close를 호출하라는 람다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9번째 줄의 리드 어싱크는 토큰을 안 받지만 취소 신호가 오면 스트림이 닫혀서 강제로 끝나죠. 12번째 줄에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오브젝트 디스포즈드 익셉션을 잡고 14번째 줄에서 정식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으로 변환합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유징 덕분에 캔슬레이션 토큰 레지스트레이션이 메서드를 빠져나갈 때 자동으로 디스포즈 됩니다. 이게 토큰을 모르는 코드에 취소를 끼워 넣는 표준 패턴이에요. 레지스터에는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콜백이 어느 스레드에서 실행될지 모릅니다. 캔슬을 부른 그 스레드일 수도 있고 별도 스레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콜백 내부는 스레드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콜백은 짧고 빠르게 작성하세요. 무거운 작업을 하면 캔슬 호출자가 거기서 막힙니다. 셋째, 디스포즈가 필수예요. 캔슬레이션 토큰, 레지스트레이션을 디스포즈하지 않으면 콜백이 CTS의 리스트에 영구히 남고 CTS가 장수명일수록 누수가 심해집니다. 넷째, 이미 취소된 토큰에 레지스터를 호출하면 그 스레드에서 동기적으로 콜백이 즉시 실행됩니다. 락을 잡은 상태라면 데드락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유니티 환경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니티 2022.2부터 모노비헤이비어의 디스트로이 캔슬레이션 토큰 프로퍼티가 추가됐어요. 이 토큰의 특별한 점은 게임 오브젝트가 파괴될 때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비동기 작업이 파괴된 오브젝트에 접근해서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을 던지는 정말 자주 만나는 사고를 이 토큰 하나로 막을 수 있어요. 모노 비헤이비어가 살아있을 때만 작업이 동작하도록 자연스럽게 묶어주는 셈이죠. 에너미 스포너 클래스가 그 사용 예입니다. 10번째 줄을 보시면 스폰 루프 어싱크를 호출하면서 모노 비헤이비어의 디스트로이 캔슬레이션 토큰을 그대로 넘기고 있죠. 12번째 줄에서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을 빈 캐치로 받는 건 파괴는 정상 흐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스폰 루프 어싱크의 내부를 보겠습니다. 17번째 줄에서 토큰의 이지 캔슬레이션 리퀘스트들을 검사하면서 무한 루프가 돌고요. 20번째 줄에서 태스크.딜레이에도 토큰을 전달합니다. 이 게임 오브젝트가 파괴되는 순간 자동으로 취소가 발사되어 루프와 딜레이가 모두 즉시 멈추죠. 이 패턴을 안 쓰면 신 전환 후에도 딜레이가 살아있다가 다음 스폰을 시도하면서 사고가 나요. 유니티에서 비동기 작업을 자주 다루신다면 유니태스크라는 라이브러리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유니티 환경에 최적화된 비동기 라이브러리이고 거의 모든 메서드가 캔슬레이션 토큰을 받습니다. 일반 태스크보다 할당이 적고 스레드 컨텍스트도 자동 처리해줘서 유니티에서는 사실상 표준에 가까워요. 유니태스크 사용 예시입니다. 8번째 줄에서 dis.get cancellation token on destroy 확장 메서드를 호출해 토큰을 얻습니다. 이건 destroy cancellation 토큰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유니태스크 확장 메서드예요. 유니태스크 1.x 시절에는 모노 비헤이비어에 destroy cancellation 토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만들어진 보완책이죠. 9번째와 10번째 줄에서 resource.load async를 to 유니태스크로 변환하면서 토큰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로드가 끝나기 전에 게임 오브젝트가 파괴되어도 깔끔하게 취소됩니다. 조금 더 큰 단위, 게임 전체의 종료를 다루는 패턴도 살펴볼까요? 세 번째 줄에서 정적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어플리케이션 exit cts라는 이름으로 노출합니다. 그리고 5번째 줄에서 온 어플리케이션 큐 콜백이 호출될 때 그 cts에 캔슬을 발사하죠. 이 토큰을 백그라운드 작업, 예를 들어 서버 폴링이나 자동 저장에 전달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순간 모든 백그라운드 작업이 일제히 취소됩니다. 게임이 깔끔하게 종료되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 단위에서 즐겨 쓰이는 패턴이에요. 유니티에서 자주 만나는 함정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일반 태스크를 쓸 때 메인 스레드 컨텍스트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태스크.딜레이 후에 트랜스폼 접근은 메인 스레드여야 하는데 일반 태스크로는 보장이 안 돼요. 유니태스크는 이걸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둘째, 토큰을 빼먹으면 신 전환 후에도 코드가 살아 사고를 일으켜요. 셋째, 캐치 익셉션으로 모든 예외를 잡으면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도 같이 잡힙니다. 그걸 그냥 무시하지 말고 리소스 정리는 반드시 파이널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함정들을 5가지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토큰을 받았는데 안 쓰는 경우예요. 첫 번째 줄 시그니처에는 토큰이 있지만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썸싱 어싱크 호출에 토큰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코드 립에서 왜 토큰을 안 넘기죠? 라는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로슬링 분석기 CA 2016 규칙이 이걸 자동으로 잡아내니 코드 분석을 켜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유징을 빼먹은 CTS의 콜백 누수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토큰의 레지스터를 호출하면서 반환값인 캔슬레이션 토큰 레지스트레이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스포즈할 방법이 없죠. CTS가 오래 살수록 콜백, 리스트가 계속 쌓여 누수가 심해집니다. 반드시 레지스트레이션을 변수로 받아 디스포즈 해야 해요. 세 번째 함정은 락 안에서 캔슬을 동기적으로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락을 잡은 상태로 세 번째 줄에서 캔슬을 호출하고 있어요. 문제는 레지스터된 콜백들이 그 캔슬 호출과 동일한 스레드에서 동기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콜백 안에서 같은 락을 다시 잡으려 한다면 데드락이 발생하죠. 해결책은 락 밖에서 캔슬을 호출하거나 별도 스레드에서 캔슬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취소 예외를 그냥 삼켜버리는 경우예요.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빈 캐치로 모든 예외를 잡고 아무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취소 정보가 위로 전파되지 않아서 상위 코드는 작업이 정상 완료된 줄 알고 후속 작업을 진행해버립니다. 최소한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은 다시 스로우에서 호출자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5번째 함정은 캔슬레이션 토큰을 필드로 저장해 재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토큰을 필드에 그대로 저장하고 있어요. 토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한번 취소되면 다시 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다른 작업에서 재사용하려 하면 이미 취소된 상태로 시작하게 되죠. 재시작이 필요한 시나리오라면 토큰을 저장하지 말고 매번 새로운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협조적 취소를 잘 다루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이거예요. 토큰을 받은 모든 어싱크 메서드가 하위 호출에 토큰을 전달하는지, 루프 안에 토큰 검사가 들어있는지,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가 유징이나 디스포즈로 정리되는지, 캔슬 애프터로 만든 CTS도 마찬가지인지,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을 일반 익셉션과 분리해서 처리하는지, 타임아웃과 호출자 취소를 구분해야 한다면 링크드 토큰과 웬 필터를 쓰는지, 유니티에서는 디스트로이 캔슬레이션 토큰을 활용하는지, 마지막으로 레지스터 콜백이 짧고 스레드 안전하며 디스포즈 되는지, 이 8개 항목이 모두 체크된다면 취소 코드는 안전하다고 봐도 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토큰을 받았으면 끝까지 넘기고, 예외를 만나면 정상 취소로 인정하고, CTS는 반드시 정리한다. 이 3가지만 지키면 멀티스레드와 비동기, UI 응답성, 리소스 누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